오늘 밤 여기서 나갈 거야. 77세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첫날 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려 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아직 버려질 만큼 늙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아직은.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늙었구나. 여러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요양원 입소를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오늘은 그 보내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날, 그 첫날 밤 한 어머니가 느낀 감정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랑의 다른 형태에 관한 이야기이며 가족이라는 관계의 진짜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고 생각할 거리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받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접시 하나를 씻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요즘 들어 자꾸 그랬습니다. 손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서 있곤 했습니다. 요양원?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이제는 좀. 아들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이제 나는 짐이 됐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와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이 집에서 낳았고 이 집에서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도 이 집이었고 남편을 보낸 것도 이 집에서였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 인생이 배어 있습니다. 부엌 싱크대의 작은 얼룩, 거실 벽지의 낡은 자국, 베란다의 금간 타일 하나하나에 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요? 어머니, 지난주에도 쓰러지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그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부둥켜 안고 울먹이던 모습.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하고 소리치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병원도 가깝고 프로그램도 많고. 아들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구나. 이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된 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혼자 했습니다.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약도 혼자 사 먹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잘해.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신경 쓰지 마.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자식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입소 날짜 잡혔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정말로 혼자 살기 힘들어졌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50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77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이것밖에 없다니. 서랍을 열 때마다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명절 때마다 받은 편지들. 하나하나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요양원 방은 좁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뭔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77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구석구석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이 집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 가요. 아들의 재촉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실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차갑고 낯선 곳으로만 보였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밝게 웃는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억지로 밝게 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방은 3층 302호실입니다. 2인실이고요. 룸메이트 분도 되게 좋으세요. 직원이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룸메이트? 77년을 살면서 가족 아닌 사람과 방을 쓴 적이 없는데 이제 낯선 사람과 방을 쓴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TV 소리가 들렸고 어떤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30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박순자 김영희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제 이름이고 김영희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2개, 작은 테이블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던 작은 정원, 봄이면 꽃이 피던 매화나무는 여기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침대예요. 창가 쪽으로 들였어요. 햇빛도 잘 들고 전망도 좋잖아요. 아들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집에 있던 침대는 20년을 쓴 거라 푹신하고 편했는데 이 침대는 새 것이라 딱딱했습니다. 짐 풀어드릴게요. 아들이 가방을 열고 옷들을 옷장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몇 벌 안 돼서 옷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이건 여기 놓고, 약은 여기 놓을게요. 간호사님이 약 시간마다 챙겨주신대요. 아들이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이 작은 방에서 이 딱딱한 침대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악몽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은 7시, 12시, 6시예요. 식당에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식단표 받아왔는데 메뉴 괜찮아 보이던데요. 아들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점심 소고기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노래교실, 그림교실, 원예치료, 레크리에이션. 어머니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인을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와서 이것저것 설명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주의사항 듣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아들이 말했습니다. 벌써? 벌써 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응, 가봐. 조심해서 가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없었고 더 긴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 시간이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오세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식당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식사하러 가셔야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 겨우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많은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3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여기 앉으세요. 제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였습니다.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병원 식사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어떤 분은 흘리며 먹고 어떤 분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반도 못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을 대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집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여기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더 낯설었습니다. 냄새도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늘 맡던 익숙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냄새, 베란다에서 풍기는 햇빛 냄새. 하지만 여기는 소독약 냄새와 새 건물 냄새만 났습니다. 소리도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밤이 되면 고요했습니다. 가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정도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 방송 소리,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잠을 잘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힘들 텐데 제가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집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핀 사진.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밝게 인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여기 적응 금방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영애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더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시. 1시. 2시.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생각, 아들 생각, 지난 인생 생각.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김영애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정리한 옷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제 풀었던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집으로 가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아들한테 말하자.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집에서 살고 싶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개는 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냥 구겨서 넣었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김영애 씨가 깰까봐 멈췄습니다. 다행히 깨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것도 무겁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면 복도에 불이 켜져 있을까? 간호사들이 있을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나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올게요.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아들이 여기 있지? 분명 집에 갔는데?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또 쓰러지실까봐. 저도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모시고 있으면 제가 낮에 회사 가 있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제가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에요.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면 안 됐습니다. 형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도 걱정하시는구나. 네, 제가 매일 올게요. 퇴근하고 꼭 들를게요. 엄마 혼자 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아들이 목을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 저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죠? 이게 엄마한테 최선이 맞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표정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못된 자식 같아서.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형. 저 후회 안 해요. 이게 맞아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가 다치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도 엄마가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본인을 설득하듯이. 제가 매일 올게요. 매일 얼굴 보러 올게요. 주말에는 외출도 하고요. 엄마 좋아하시는 것도 사다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집에 두면 제가 또 쓰러질까봐, 혼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서 더 안전한 곳에 저를 둔 겁니다. 저를 멀리 보낸 게 아니라 저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 겁니다.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두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김영애 씨가 깼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깨워서.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많이 울었어요. 김영애 씨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드세요. 울고 나면 목이 말라요. 김영애 씨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여기 보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딸이 저를 여기 보냈어요. 김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엄청 서운했어요. 저도요. 근데 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버린 게 아니라는 거. 김영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도 매일 와요. 퇴근하고 들러요. 피곤할 텐데도 와요. 주말에는 외출도 하고요. 집에 데려가서 밥도 해주고. 그래요? 네. 처음엔 의무감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고 싶어서 오는 거더라고요. 걱정돼서 오는 거더라고요. 김영애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애들이 안심해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 알아서. 혼자 집에 있으면 애들이 하루 종일 걱정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애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 아닐까요? 김영애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김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짐도 쌌어요. 근데 못 나갔어요. 딸이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엄마 괜찮으시겠지? 엄마 잘 계시겠지? 하고. 김영애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애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미안했을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집만 한 곳은 없죠. 하지만 애들 생각하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김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도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이미 일어나 씻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 대로요. 사실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같이 가요. 김영애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낯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여기 좋아요.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다들 친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김영애 씨가 요양원을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가 물리치료실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와요. 저기가 프로그램실이에요.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리교실. 재미있어요. 여기는 정원이에요. 날씨 좋을 때 여기서 산책해요. 예뻐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김영애 씨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지도 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 회사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잘 계신가 싶어서. 아들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고요? 응, 잘 먹었어. 맛있더라.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드세요. 고마워. 저는 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아들이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이거 여기 놓으면 어머니가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 아들이 사진을 침대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괜찮아요? 응, 괜찮더라. 사람들도 다 좋고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참여해보세요. 심심하지 않게. 그럴게. 제가 자주 올게요. 퇴근하고 들를게요. 주말에는 외출도 하고요. 바쁜데 괜찮아. 일 중요하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걱정과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구나. 나를 여기 보낸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엄마 말이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여기 나쁘지 않더라. 걱정 마.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엄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알아주셔서.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어머니를.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엄마 혼자 집에 있으면 또 쓰러질 수도 있잖아. 여기가 더 안전하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낼게. 너는 일 열심히 하고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시절.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효자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아드님 다녀가셨어요? 네, 점심시간에 잠깐. 효자시네요. 고마운 아이예요. 우리 운이 좋은 거예요. 효자 효녀도서. 김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정말 매일 왔습니다. 퇴근하고 들러서 30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일도 가져오고 간식도 가져오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주말에는 외출을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집에 잠깐 들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갔을 때 마당에 매화나무를 봤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매화 피었어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그래. 아들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프린트해서 방에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갈 때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어. 집은 여기 있어. 도망가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교실에도 갔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원예 교실에서는 작은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제 방 창가에 두고 매일 물을 줬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도를 걸어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김영애 씨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사였어요. 30년을 가르쳤죠. 대단하시네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주부가 어디 평범해요. 제일 힘든 일이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지만 노래는 잘 불렀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항상 선창을 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바둑을 몰랐지만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항상 맛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은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곳, 끝을 기다리는 곳.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곳,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드는 곳.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강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 다행이에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데 왔는데 뭘. 고마워. 우리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었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강민이가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저건 개나리야. 예뻐요. 그럼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본 꽃들, 뛰어놀던 이야기들.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할머니구나. 여전히 손주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집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곳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나 오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봅니다. 퇴근하고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해결했어요. 아들의 일상을 듣습니다. 고민을 듣습니다. 기쁜 일도 듣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아들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 아이도 고민이 많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아들이 더 자주 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집에 있었으면 아들이 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집까지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에 가면 할 일도 많고. 하지만 요양원은 아들 회사에서 가깝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르기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떨어져 있어서 더 자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매일 어머니 뵙고 가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어머니 괜찮으실까, 혼자 계신데 괜찮으실까 걱정했거든요.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어머니가 여기서 안전하게 계시니까. 누가 돌봐주시니까. 그래서 일도 더 잘 돼요. 마음도 편해요. 그랬구나. 그리고 매일 뵈러 오는 게 제 낙이에요. 힘든 하루 끝나고 어머니 얼굴 보면 힘이 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들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이 된다니. 엄마도 너 보는 게 제일 좋아. 감사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엄마가 더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요양원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소하신 할머니가 왔습니다. 짐을 들고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저분도 처음이시구나. 얼마나 불안하실까. 저는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좋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 김영애 씨가 저에게 해줬던 그 말을. 정말요? 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이곳이 제 자리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녁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노을 예뻐. 사진 찍었어. 너도 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예쁘네요. 어머니 눈 덕분에 저도 예쁜 거 보네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저를 안전하게 품 안에 두는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끝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사랑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제 존재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주 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도 자주 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을 빌려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고 행복했습니다. 제 룸메이트 김영애 씨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친구가 됐습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치매가 더 진행됐지만 여전히 노래는 부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못하지만 배우는 게 재미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와는 요리교실에서 함께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져다 줬더니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식당이 어디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함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아직 낯설어서.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제 역할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 여전히 필요한 사람.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 일 열심히 해. 내일 봐도 돼.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는 괜찮아. 내일 보자. 네, 내일 꼭 갈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일 볼 수 있으니까. 아들이 저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도 노을 예뻐. 내일 올 때 조심해서 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77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의미 있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행복해졌으니까. 처음 이곳에 왔던 날 밤 도망가려고 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줄. 이곳이 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이제 압니다.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두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조금씩 나아가요. 감사합니다.